네, 저희는 팬데믹 시작과 함께 시작했던 회사예요. 네, 그때 이제 산업이 어려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관광 정책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당시 이제 관광기업 지원센터장을 이제 그 한국경영인정원 용역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연구원들하고 당시에 이제 또 그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 한 50명 정도 분들하고 같이 이제 관광정책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닙니다. 제 시작은 커뮤니티로 시작이 되었어요. 커뮤니티요? 예.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다음 카페에서 전체 랭킹에서 5위 정도 되는. 무슨 분야로요? 여행 분야입니다. 예. 대단하죠. 일반 그냥 완전 여행 쪽은 아니셨고 이쪽은 완전 여행 쪽이고요. 아니 예. 그 전에는 이쪽 전혀 상관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99년 5월에 만든 동호회가 이제 다음 카페 5위 정도 되는 이제 회원수를 보유한 카페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 이제 본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카페 명이 있었어요? 예, 여행꾼들의 방이라는 카페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지면? 지금은 뭐 맥락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시샵은 제가 그때 여행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순수 동호회로 남겨두고 이제 나온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제 이후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순수 동호회 생활을 하다가 여행을 제대로 좀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투어 자회사이죠. 예, 하나강산, 하나투어 인터내셔널, 웹투어 세 군데를 제가 다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도를 좀 높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희대하고 정책적인 부분, 한국관광공사하고 국내 관광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책 연구에도 같이 했었고 그때가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제가 아이폰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뀔 것 같고 이 모바일이 이제 커머스 형태로 바뀌면 온라인 여행사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이폰 초기 유저 한국에 이제 도입됐을 때 완전 이제 초기 유저였죠. 이제 그 사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2009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합니다. 네. 창업한 게? 네, 창업한 게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할 수 없으니 이제 당시에 이제 데모데이라고 이제 벤처 기업들이 발표하는 현장마다 다 찾아다녔죠. 찾아다니면서 한 회사가 눈에 띄었는데 그 회사가 경운대 학생들이 만든 벤처기업이었는데 배달앱이었어요. 철가방이라는 회사였고요. 네, 그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어서 투자 유치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앱 개발해서 가장 빠르게 배달앱 쪽에서는 치고 나갔던 회사였습니다. 작은 엑싯을 했었고 저는 공동대표를 나와서 새로운 회사, 정말 하고 싶었던 여행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를 이제 넥스트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2020년도 저희 업계보다는 벤처 기업 쪽에서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본 성공도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었는데 호텔 실시간 예약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시기 때 실리콘밸리에서도 동일한 아이템으로 호텔 투나잇이라는 회사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자신문에서 발표를 하고 그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투자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플랫폼 개발을 했는데 당시 이제 2010년도가 그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냐면 모바일이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개발이 계속 지체되면서 결국 이제 선두를 제가 서지 못하게 되면서 투자에서도 밀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기술에 대한 이해, 플랫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여행업에 대한 이해,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죠, 어깨가.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AI의 대두죠. 이 모든 부분이 같이 포괄적으로 이제 AI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30년, 한 앞으로 4년 후까지 아마 여행업계에서 AI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아주 일상화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변화를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자 구조적인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죠?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이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인력 조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예전 방식 그대로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사 관점에서 보면 회사의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불에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포함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투는 대응을 잘했죠. 그렇죠. 예, 팬데믹 때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고가 상품을 팔았잖아요. 수익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안 되는 상품을 줄이고 그러면서 인력도 줄이고 하면서 이제 수익률은 최고로 피크를 찍었죠. 하나투어가. 그럼 구조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이제 방법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기업들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웃바운드 이야기였으니까 인트라바운드 좀 예를 들자면 쇼핑 관광으로 유명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출은 뭐 그 최고죠. 이제 국내 인트라바운드 중에 최고의 여행사인데 저가 상품에 쇼핑 관광을 하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작년에 벌어졌어요. 고가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예, 프리미엄 럭셔리 상품, 가이드도 굉장히 이제 고품격 가이드, 어떻게 보면 해설도 잘하고 그리고 휴먼 터치하는 가이드를 기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가만 그 구입하는 여행사는 판매하는 여행사는 저가 손님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가를 구입할 때는 저가를 구입하지만 동일한 사람이 고가 상품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사가 대박을 터렸어요. 예,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여행사는 여행의 흐름을 읽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 최고로 지금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듀얼로 가는 거죠. 여행 상품이. 저가는 저가대로. 그렇다고 이 회사가 저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를 하면서도 고가 상품도 같이 판매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행업계가 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없이 범용 서비스를 프롬프트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이 다 똑같아요. 그러겠죠. 경력 1년 차나 10년 차나 하나투어 직원이 검색하나 그 다음에 뭐 대학 학부생이 검색하나 그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경력이나 이런 거나 누적된 데이터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가가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AI 서비스의 관건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데이터들입니다.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이드들이 리포트를 어떻게 썼는지 고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가격 상품들을 어떤 시기 때 구매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시켜야 되고 그 데이터들이 기반이 되어서 법령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이제 나만의 이제 여행 서비스를 만들 수가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범용 서비스는 대표님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나 조직에서 그 내보내는 뭐 어느 지역에서는 몇 명이 와서 뭘 팔았고 이런 그런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네, 한쪽 폴더에는
이제 각종 보고서들, 그렇죠. 각종 지역 데이터들, 이제 각종 SNS 데이터가 한쪽 폴더는 있어야 되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법령 서비스에 이제 질문을 던져버리게 되면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만의 특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이제 정보들을 담아놓은 폴더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객이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는 거는 어떠한 정도 가격 수준의 어떠한 정도 상품을 소비를 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 전반적인 데이터, 이 세 가지 데이터가 결합될 때 나오는 답은 이 두 가지 폴드가 없는 상태의 답과는 완전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의 데이터들은 쌓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도 쌓이고, 법령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해줘야 될 게 직원들이 같은 계정을 써야 되고, 법령 서비스를. 그리고 직원들의 질문들이 다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법령 서비스는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본인이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나은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우리만의 이제 에이전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다른 기업들, 다른 산업의 기업들은 우리만의 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 데이터라는 거는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여행사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 신문 광고를 엄청나게 돈을 한 면 지면 하려는데 3천만 원, 2천만 원씩 돈을 들였다고. 일간지 할 때 그때 이제 고객 TV들을 받는 조건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면에 광고 한번 나오면 전화 콜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전화번호라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광고 상품을 홍보를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만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버스 여행사에서 KTX 여행사 그리고 종합여행사로 올라가는 계기가 됐던 게 그 전화번호의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국가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AI 법령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했을 때 무엇을 대답해 주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특화된 형태로 이는 지역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좋다. 그래서 대답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특화 데이터들을 학습시키지 못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외국인 생각은 어떻게 가지냐면, 야, 이거 서울에 다 있는 건데 굳이 내가 그 지역까지 가서 볼 이유가 뭐가 있지? 라면 답을 내려버려요. 서울에 머무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지역마다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고, 그 답변을 만들어내야지만 지역 골고루 조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고객의 데이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도 그 하나투어 자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도 고객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었어요. 그렇지만 대리점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그대로 이제 우리의 고객, 대리점 고객임에도 이제 홀세일 그 고객 데이터를 다 넘겨준 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 고객의 특성조차도 메모로 남겨서 다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가치 있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그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추적해서 이 고객의 니즈, 그 다음에 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이 여행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차곡차곡 데이터를 적재해 둬야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여행 상품을 권할 수가 있고 추천할 수가 있게 되는 하다못해 뭐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할부를 몇 개월로 했으면 이 정도. 예. 디테일이 근데 이제 또 따지면. 이게 주기별로 이제 구입하는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는 미처 몰랐는데 2008년도 당시만 해도 돈은 DB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제 그 환갑 진갑이다. 요즘은 잔치 안 하고 여행 보내주잖아요. 이제 그 고객들의 여행 예약을 누가 하냐면 자녀들이 하잖아요. 예. 자녀들이 하게 되고 자녀들 데이터와 이제 환갑 진갑인 손님의 데이터들이 양쪽에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갑인 사람이 진갑이 되는 시기 때 상품을 그 자녀들한테 노출시켜주면 구매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화를 줬던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상남도 거창군입니다. 예.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데이터 크롤링으로 데이터들을 긁고 모아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니 그 거창군에 있는 가막산이라는 곳이 키워드 검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 가막산을 왜 검색하지 해서 보니까 가막산 정상에 아스타 국화라는 국화꽃이 만발하면서 아주 이쁘게 피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서화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군수님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저는 TV를 켜고 제 발표를 듣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창군이 앞으로 가야 될 관광의 방향이 경관농업이다. 그래서 수변과 산 일대에 꽃을 심어라. 그리고 이제 그 꽃을 심은 것들을 우리의 브랜드화 하자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창포원이라는 그 창에 이제 관광지가 조성되고 수변이 조성되면서 꽃들을 심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방향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게 정말 사람이 모이게끔 할 수 있다. 작은 불씨를 가지고 그냥 보지 않고 이걸 갖다가 확대해서 저희가 정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남북권? 네, 이게 지금 국책 사업 중에는 국내에서 가장 큽니다. 예. 3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진흥 사업 중에 실행 계획을 경남, 전남,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하나의 용역씩 맡아서 실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데이터를 역시 수집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왔죠. 그리고 AI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한 거는 이제 숙박의 부족이 체류 관광객들을 없게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지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교통의 불편이 여행객들을 지역으로 오지 못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결제 편의성, 정보와 결제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문제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그 브랜드가 뿌리를 내려서 예약 결제까지 되는 형태의 그 하나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무등 포레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행자들한테는 브랜드로 각인시키고 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져가면서 정확하게 여행이 주는 생활여행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이 1월에 시작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크게 보면 우리의 업계가 이제 한국관광공사 교육과 카타에서 주관하는 교육,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방의 RTO들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교육 방향성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수밖에 없냐면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자꾸 이제 틀어지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또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DX라면 무조건 DX 쪽으로 확 치우쳐서 가고 그렇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기존의 AX야. 우리 기업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교육이라는 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부분들 필요한 것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AX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DX와 AX의 차이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이제 디지털화하고 바꿔주는 게 DX라면 AX는 구조를 완전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요? 예. 디지털이 좀 더 큰 범위라고 큰 디지털이란 범위 안에 AI가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 구조를 바꿔요. 완전 어떤 구조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AX를 실행하게 되면 10명의 조직 직원이 5명이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10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회사는. AX를 도입하고 나면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그러면 인력을 축소하는 것만이 답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X 단계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명의 인력이 10명 인력 중에 5명의 인력이 감축되어야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과 유관한 여행업과 유관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넓혀가는 게 답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AX 중심으로 작고 강한 기업이 이제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공룡 기업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AX 기반으로. 근데 그건 OTA도 마찬가지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벤처 중심으로 시작할 때는 인원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영역을 확장하면서 말리얼 트립도 투자 당시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이드 중개였잖아요. 지금 종합여행사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X도 똑같이 그간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력을 줄이는데 줄어든 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관광의 다른 분야, 여행업의 다른 분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데 그 인력들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관광 유관된 업들이 많이 이제 AX를 통해서 붙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또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델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어떤 상상을 좀 할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 할 수 없지만 이종 간의 결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이스 하던 기업이 여행업하고 여행업 하던 기업이 마이스하고 시설까지 투자하고 숙박업도 손대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예. 네. 먼저 데이터 자꾸 강조하지만 사실 AI 이전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가치 있고 어떻게 축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수집하고 축적을 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이 분류한 거는 범용 AI 서비스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올드한 이제 인트라바운드 여행사가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다음날 이제 개발자를 뽑았어요. 이제 개발적 지식이 있는 직원을 뽑아서 우리 데이터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고 한 거죠. 혁신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자 PC에 있던 데이터들을 통합을 합니다. 클라우드로. 네. 클라우드로 해도 되고, 뭐, NAS를 써도 되고, 하나의 이제 일정표가 각 PC마다 다 있던 것들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류를 합니다. 지역별로, 시기별로 어떠한 일정표가 있고, 어떻게. 견적도 분류를 다 하고, 그 친구는 이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면서 이제 분류 체계를 완성하고, 그 분류 체계에 맞도록 폴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고, 구글 드라이브는 제미나이라는 범용 서비스하고 붙게 되고, 그러면서 제미나이를 전 직원들이 한 계정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입 사원이 여행 일정을 만들도 선배의 여행 일정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직원 한 명을 쓰는 게 충분한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그걸 준비를 해왔었고, 그리고 모든 보고서들, 그리고 모든 외부 데이터, 논문들을 다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 그러한 데이터들이 법령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원고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저희가 보내드린 여행 정보가 거의 80% 이상의 AI가 알아서 다. 결국 이제 미래는 휴먼 터치거든요. 인간의 감성. 손님 온 사람 알아보고 알아본 사람한테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미리 알고 대답을 해주고 휴먼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 사실 여행 업계에서 CS를 많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올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2026년도에 이제 기술이 이제 실증되어 이제 현 생활에 녹여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인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전 이제 그 녹여져서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이 거대한 그 자동차라는 디바이스를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행이 변화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운전을 안 하잖아요. 뭐 운전 안 하죠 일단은. 네. 그 공항에서 만약에 이제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약해놓은 승용차에 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타게 되면 우리 운전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에서 주는 정보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예약하게끔 그렇게 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공항에서 내려서 첫 번째 목적지 또는 호텔로 가는 동안에 그 차 내에서는 여행 정보들을 막 새로운 여행지인데 이거 어때? 또 뭐 오늘 마사지 예약했어? 이런 마사지 필요했지? 라는 게 바로 나와요. 도착한 첫날이니까 저녁은 이게 어때? 저녁 내가 잘하는 식당이 있어. 이 시간에도 문 안 닫은 식당이 있어. 그러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행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에이전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빌리티 회사가 트래블 에이전시가 됐어. 네. 아 그러네. 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만났던 벤처 기업인데 이제 이 안경을 만드는 회사예요. 프리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메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메타에서 놓은 이제 메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한국에서 이제 만든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얘네들이 벤처 기업이니까 여기에다가 지능을 심겠다는 거죠. 이 디바이스에다가 지능을 심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안경 판매점에다가 배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샵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안경점에서 이제 인공지능 또는 이제 고도의 기술이 접목된 안경을 판매가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산업의 경계가. 그렇죠. 산업의 경계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해 딱 이제 모빌리티가 그렇게 변하면 정말로 혁신적인 게 일어나지 않을까?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 하나는 모빌리티가 자동화되고 그다음 모빌리티가 이제 우리한테 권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언어의 소통이 이제 안경이나 뭐 어떠한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장애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르는 또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예를 들면 혹시 상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패키지 고객들의 일부는 이제 자율여행과 혼합되는 형태가 섞이게 되겠죠. 패키지의 장점과 자율여행의 편리함, 또 나의 중심, 고객의 취향 중심의 자율여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지금도 좀 있긴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더 활성화되겠죠. 더 활성화. 패키지 여행사들은 빠르게 그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은 디바이스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 일정일 때는 내가 언어에 이제 그 소통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제 다 이제 자유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형태의 여행들이 엄청 늘어나겠죠. 점차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개별 여행도 또 조금 더 이제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트렌드라는 정의부터 먼저 조금 이야기하면 그 관광주의자들에서도 아주 진짜 잘 하셨는데 제가 좀 트렌드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하나의 뭐 경향을 트렌드를 하지는 않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어느 정도 이어져야 트렌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트렌드들이 다음 해에 없어지는 트렌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라지는 트렌드에 기업이 방향을 잡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어떠한 트렌드들이 3년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어떠한 트렌드들이 이제 반짝이면서 나타났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어떤 트렌드가 사라졌는가 이걸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분석하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매년 이제 발표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국내와 해외 그리고 STP 분석에 통해서 이제 소멸되는 트렌드와 지속적인 트렌드 그리고 변화되는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올해 2026년도에 저희가 발표한 거는 지금 한 7가지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AI라는 거죠. AX 전환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흐름들을 들었으면 이제 변화를 준비해야 되고 변화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한 생활여행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형태까지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워킹 홀리데이하고 약간 다른 거는 일을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행지에 가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하면서 정착하는 거예요. 완전 생활 여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외국인들한테 단기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단기 일자리 가지면 무조건 그 기간 동안 체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트렌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뭐 한 2박 3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달 더 나아가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있는 생활여행 형태로 많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명소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이제 로컬 투어리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찾아가기 위한 내비게이션을 AI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구글 지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AI 검색했을 때 너무 이제 일반적인 부분만 답변을 주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웰니스는 지속적으로 가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건 없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2026년도는 케어케이션이라는 부분 좀 더 이제 보살펴 주는 부분. 케어 서비스. 예, 케어 서비스. 예.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이 이제 받으려고 미용부터 시작해서 뭐 뷰티 쪽 이런 것도 다 이제 케어 서비스 쪽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료 강화도 여기에 좀 연결 네네네. 될까요? 네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부상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일과 휴식, 그 다음에 의외로 또 가족 여행이 또 확장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제 개인화되어 있는 시대에 1인 가족 시대에 또 가족이 또 여행 가면서 뭉치는 이런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SG나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 생각하는 여행들이 갈수록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콘텐츠와 팬덤이 이끄는 성지순례형 그 관광. 팬덤이 이끄는. 네. 팬덤이 이끄는. 네. BTS 이번에 그 공연 발표 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엄청 올랐는데 어떨까? 70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이번 1회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계속 이제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 정책화할 것이고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한 70% 이상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이제 가수가 공연하는 걸 또는 운동선수가 공연하는 걸 보러 가고자 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한 이제 그 트렌드인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연결할까 주변에 이제 산업을 같이 골고루 그러려면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 돼요. 블록 형태로 이제 호텔과 티켓과 그러면 굿즈를 같이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산업적으로 좀 내려줘서 여행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다. 낙수 효과? 예. 좀 늘릴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이제 하나의 블록 형태로 해서 여행사들끼리 선의 경쟁을 해서 그 블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정보에 대한 공유를 엔터테인먼트 삼아 하게 되면 이제 우린 여행사는 아무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엔터테인먼트가 그 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정치적으로. 찔러. 좀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연하게. 네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정책이 한 뭐 엔터테인먼트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정책 제안으로도 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공연 티켓에 우리는 그 관광진흥기금처럼 일정 세금을 붙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진흥기금을 걷듯이 그 돈을 가지고 관광 쪽에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특정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가지고 좀 소외받는 기업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관광으로 이래서 만들어진 돈이라면. 그래서 꼭 공항에서만 받을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금액이 다운됐는데 그렇게 아니라 이 티켓에 좀 이거는 뭐 솔드아웃이 뻔한 상황이니까 그게 기금이 좀 붙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다 몰락하지 않는다고 봐요. 여행사가.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패키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형태가 되니까 100세를 살게 되면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제 귀찮으면 패키지 상품 하거든요. 패키지가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패키지에서 자율성만 조금 주면 베스트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아트 프렌즈라는 카페에서 항아이 여행을 갔는데 하나투어하고 같이 기획을 했더라고요. 근데 패키지 속에서 그 카페 커뮤니티의 의견들을 엄청 많이 반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트 그 전시관을 도는 투어인데 그 전시관에 대한 머무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자율성을 보장해 준 거죠. 이러면 이제 블록이나 이제 차트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신 분들이 다 만족하잖아요. 만족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패키지 여행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행사는 분명히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보다는. 네네. OTA는 하나의 흐름을 잘 탔던 하나의 이제 여행 판매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름 통칭하여 그냥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다. 근데 뭐 하나투어는 온라인 판매 안 합니까? 다 온라인을 하죠. 근데 이제 보면 단품 상품들 중심에 그 다음에 가격 비교를 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죠.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는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러한 형태는 분명히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근데 여행사는 유지가 안 되나? 여행사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방향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갈수록 더 휴먼 터치에 인간의 감정을 잘 이제 캐치하고 거기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럼에도 패키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TA 같은 경우는 메타서치 중심에서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아고다에서 뭐 100원 더 저렴하면 사람들이 일로 가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 콘텐츠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텐츠가 너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어 라는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뭐 가격 메타 서치만 해주는 업체도 있잖아요. 호텔도 네. 있고 네. 부킹까지 안 가는 네, 하더라도 그러면 저기 새로운 사업으로 그런 콘텐츠 비교해주는 사이트 만들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콘텐츠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AI 알고리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AI 알고리즘이 하게 되면서 이제 너한테 맞는 거는 더 이게 좋아 라고 이제 추천해 주게 되는 거죠. AI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강조하지만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이제 주권. 네. 데이터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고객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2000년도 여행업에서는 전화번호였다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개인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취향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잘 이제 데이터화해서 정리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데이터 주권을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막 뺏겨내고 빠르게 만들어내고 할 거예요. 여행 상품 뭐 뚝딱하면 만들어내서 막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업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예전에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갑자기 여행사가 성장했던 거는 많은 상품을 빠르게 만들어내어서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상품들을 막 찍어냈죠, 공장처럼. 던져요. 던지고 팔리는 상품만 남겨놓고 없애. 이걸 계속 되풀이했거든요, 우리가 작업을. 그러면서 이제 여행사가 성장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냐? AI가 대체해준다는 거죠. 많은 상품을 던지고 그 상품들을 노출시키고 그 작업들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죠. 사람이 안 하고 AI가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상품 클릭하는 것들을 빠르게 찾아 나가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독창적인 콘텐츠가 있어요. 네. 독창적인 거는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와 인간의 경험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 주권과 독창적 콘텐츠, 그리고 요거는 하나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나 환경에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죠. 지역 사회에 여행이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여행이 일조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정 여행 형태겠죠. 이런 부분들, 또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때도 이러한 부분을 밑바닥에 깔아서 콘텐츠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이제 또 노인들이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결핍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매번 소츠 보고 뭐 동영상 보다 보면 정서적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게 여행에서 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행의 본질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의 본질을 가져가는 여행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을 터치해 줌으로 인해서 여행의 진짜 진정한 가치를 또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외로운 감정을 여행으로 푼다. 이건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본질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기술 신봉자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저는 제가 여행하는 걸 만약에 본다면, 그 전까지만 하면 굉장히 모바일에 의존하고 기술에 의존해서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유창하지 않는데도 전 세계 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냐면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느끼는 여행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하는 거죠. 기술 중심에서 휴먼 터치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죠, 휴먼 터치도 필요해요. 이 양면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의 여행이란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행사, 이제 저가만 매번 구입하던 사람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비싼 여행도 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진짜 감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송구합니다, 정말. 그냥 이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지식이 깊거나 또는 또 많이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제 스스로가 체득한 걸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기술 신봉자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인프라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바탕에서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관광산업이 자꾸 산업화 전 단계에서 자꾸 멈추는 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업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동종업계 분들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내 정보가 어떻게 새 나갈까? 근데 그 정보 다 아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영감을 받고 같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협업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두렵다 보니까 또 교류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어깨에 갇히게 되는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예,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지고 이는 많아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또 어깨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스타트업 모임에 갔어요. 너무 부러워요. 관광 쪽은 그 300명 중에 5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5명 미만인데 그 5명 미만인 친구도 피봇을 했더라고요. 다른 업종으로.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어깨에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컨퍼런스 야놀자 리서치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산업계 중심에 여기저기에서 막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같이 성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기대하는 부분은 많죠. 그리고 또 장관 역시도 이제 관광 쪽에 분이 가셔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요. 예. 그러니까 단기 정책 위주잖아요. 뭐 셀페스타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반값 여행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것은 좋은데 10년짜리 정책 꾸준하게 한 지역을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계속되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산업에 보면 스마트 시티 같은 정책이에요. 하나의 도시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부분. 스마트 관광도시, 관광 쪽에 있었지만 없어졌거든요, 정책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동안에 준비했던 기업들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오래 가고 그리고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그 생태계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넘쳐나도록 관광도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격 중심의 이제 여행들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숙박 할인 정책이 체류 관광객을 낳아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의 지역에서 이 시범 케이스로 만약에 했다면 그 지역은 그걸로 가도록 해주고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관광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누구나 이제 신고만 하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그걸 뭐 외국인에 한정하든지 해서 또 여기는 모빌리티 특화, 관광 모빌리티 특화 도시다. 그러면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를 모두 다 풀고 이제 자율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병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감한 실행력을 발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강진이 반값에서 잘 됐다 해서 옆에 해남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똑같이 뭐 출렁다리 케이블카 만드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런 특화 그 관광 도시를 구축하고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좀 갔으면 해요.